2부 기념비의 시대 기원전 1500에 500년의 세계 건축사 서론 청동기 제국에서 철기 폴리스로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의 1000년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혁기 중 하나였다. 이 시기는 거대한 청동기 제국들이 정점에 이뤘다가 쇠퇴하고 새로운 철기 문명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인류의 정치, 사회, 기술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한 대전환의 시대였다. 건축의 역사 또한 이 거대한 흐름과 궤를 엑시하며 각 문명이 처한 환경과 사회 구조,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형태로 그 시대 정신을 응축했다. 본 연구는 이 결정적 시기의 세계 건축사를 비교, 분석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이 시대의 건축은 단일한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각기 다른 사회 조직 모델을 반영하는 세 가지 주요 건축 패러다임이 뚜렷하게 분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는 신정 제국의 건축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대표되는 이 패러다임은 신격화된 왕권과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념비적 건축을 특징으로 한다. 건축은 국가의 권력과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시화하고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둘째는 시민 국가의 건축이다. 에게의 미케네 문명을 거쳐 고대의 그리스에서 태동한 이 패러다임은 새롭게 등장한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공적이고 인간적인 척도의 건축을 지향했다. 건축은 더 이상 절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자부심과 이상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다. 셋째는 혈연과 제의의 건축이다. 국가 이전 단계의 사회에서 조상 숭배와 족장 권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석주의식 문화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전통을 보여준다. 건축은 혈연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적 행위의 결과물이었다. 본 연구는 각 문명의 건축을 재료, 기술, 그리고 사회정치적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 세계 건축이 어떻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가 차지하는 독자적인 위상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장 제국의 권력과 신성한 질서의 건축. 고로 계층화된 제국들에서 건축 프로젝트는 국가 경영, 종교 이데올로기, 사회 통제의 핵심 도구였다. 이들 문명에서 건축은 인간을 압도하는 규모와 영속성을 통해 신성한 질서와 지상의 권력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물리적 선언이었다. 1점 이집트 신왕국 영원을 위한 건축. 이집트 신왕국 시 1550-1070 BC 시대의 건축은 고왕국의 피라미드가 보여준 순수한 기하학적 기념비성을 넘어 국가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서사를 공간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복합적인 장치로 발전했다. 파라오의 절대 권력과 이집트의 우주관은 거대한 석조 신전과 암굴묘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질서로 구현되었다. 구주 창조의 축소판, 신전. 신왕국의 신전, 특히 카르나크와 룩소르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롤로 구현한 하나의 우주적 다이어그램 커스모그램이었다. 관람자는 혼돈의 물을 상징하는 나일강에서 시작하여 창조의 원초적 언덕성소에 이른 여정을 공간적으로 체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건축적 서사는 정교하게 조율된 공간의 연속을 통해 강화되었다. 탐문파던 신전 입구에 세워진 거대하고 경사진 탐문은 해가 떠오르는 지평선을 상징했다. 탐문 벽면에는 파라오가 적을 무찌르는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세속의 세계와 신성한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국가의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선전 매체로 기능했다. 타주시를 버스자어 하어 탐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빽빽한 기둥들의 숲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파피루스 늪을 상징했다. 성소를 향해 나아갈수록 공간은 점차 어두워지고 천장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극적인 조작은 강력한 신비적, 영적 효과를 자아내며 대중에게 개방된 내부 안뜰과 소수의 사제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성역을 엄격히 분리했다. 정소 생츄어리 신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장 작고 어두운 공간으로 신의 조각상이 안치된 창조의 심장부였다. 이곳은 우주적 질서의 근원이자 파라오가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장소였다. 왕실 장제 복합 건축 피라미드에서 숨겨진 무덤으로 신왕국 시대에는 왕묘 건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왕국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끊임없는 도굴에 시달리자 파라오들은 왕가의 계곡 Valley of the Kings과 같은 외진 곳에 절벽에 무덤을 숨기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략적 변화는 무덤 첨부와 장제전 mortuary 템플의 분리를 가져왔다. 무덤은 은밀하게 감춰진 반면 장제전은 파라오의 영원한 제사를 위해 대중을 향해 열린 기념비적 건축물로 발전했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데이르 엘바울이 장제전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걸작이다. 이 건축물은 뒤편의 석회암 절벽과 조화를 이룬 계단식 테라스 구조를 통해 자연과 건축의 완벽한 통합을 보여준다. 이엔 하트셉수트 자신의 통치 정당성과 신성한 혈통을 주장하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었다. 람세스 2세의 아부신벨 대신전은 공학과 선전의 정점에 선 기념물이다. 다음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이 신전의 정면에는 람세스 2세 자신의 거대한 좌상 4개가 조각되어 남쪽의 누비아인들에게 경외심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파라오를 신격화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1년에 2번
람세스 2세의 즉위일과 탄생일의 햇빛이 신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를 비추도록 정밀하게 계산된 천문학적 설계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이집트인들의 경이로운 기술 수준을 증명한다. 석재의 대가들, 기술과 사회 조직. 이집트 건축의 위대함은 풍부한 양질의 석재 석회암, 사암, 화강암과 이를 다루는 정교한 기술에 기반했다. 기둥과 상인방을 이용한 가구식 구조 포스트엔던터 시스템은 이집트 거석 건축의 핵심적인 구조 원리였다. 수백 톤에 달하는 오벨리스크와 석상을 채석하고 나일강의 배와 육지의 썰매를 이용해 운반하며 경사로와 지렛대를 사용해 세우는 과정은 엄청난 물류 관리 능력과 조직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견고한 사회 계층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성한 파라오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관료 조직은 관리, 사제, 서기를 통해 숙련된 장인, 농민 나일강 범람 비동안 동원,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막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했다. 이집트의 건축물은 이러한 하향식 명령체계 사회의 직접적인 산물인 것이다. 이집트 신왕국 건축은 본질적으로 정적직내이며 선전적이다. 그 주된 목적은 구조적 혁신이 아니라 신이 정한 우주적, 사회적 질서를 영원불변의 물리적 형태로 구현하는 데 있었다. 탐문, 타주실과 같은 건축 형식과 석조 가구식 구조 기술은 안정성을 강조하며 완벽하게 다듬어져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건축적 보수성은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없고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가 사회의 기반을 이뤘던 이집트의 안정된 사회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건축은 단순히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를 영속시키는 도구였다. 압도적인 규모, 사회 계급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는 동선, 변치 않는 도상 프로그램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현존하는 사회정치 구조가 신전의 돌처럼 영원하고 신성하다는 믿음을 강화했다. 이점 메소포타미아와 근동 성체, 지구라트, 그리고 채색된 관문, 석재가 귀하고 개방된 충격평야에 자리잡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건축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들의 건축은 환경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충적 평야의 인공산, 지구라트. 평평하고 옹수라다지며 석재가 없는 환경에서 지구라트제 계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 건축물이었다. 피벳에 발린 흑벽돌 선드레이드 몰브레커 속을 채우고 구운 벽돌로 외부를 마감한 이 거대한 단상의 탑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인공적인 산이었다. 엘람 왕국의 초가잔빌 처그잔빌치 1250BC 지구라트는 이 건축 형식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준다. 여러 단의 기단 위에 다수의 신전을 갖춘 이 복합 종교 중심지는 대규모의 조직화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회의 역량을 증명한다. 이집트 신전의 직선적이고 축적인 접근 방식과 달리 지구라트는 종종 굴절축 뺀 텍시스 또는 우회하는 계단을 통해 접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신에게 이른 길이 더 힘들고 상징적인 등반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 아시리아의 궁전성체 공포의 건축. 아시리아 제국시 911-609 BC의 건축은 군사적 힘과 왕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포의 도구였다. 타르곤 2세의 코르사바드 궁전지 717-706 BC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도시를 압도하는 높은 기란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행정수도였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궁전은 왕의 권력과 접근 불가능성을 물리적으로 드러냈다. 궁전 내부는 여러 개의 안뜰을 중심으로 공적행정 구역과 사적인 거주 구역이 분리된 이에디느클레어 구조를 가졌다. 성문은 인간의 머리를 한 날개 달린 황소상인 거대한 라마솔라메스가 지키고 있었고 내부 벽면은 왕의 군사 원정과 조공 행렬을 묘사한 석재 부조로 가득 채워져 방문하는 사절단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신바빌로니아의 부흥 도시적 스펙터클. 신바빌로니아 제국 626-539 BC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 605-562 BC 통치하의 바빌론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축적 선원이었다. 기중으로 된 거대한 성벽, 웅장한 행렬의 길, 그리고 기념비적인 성문들은 방문객에게 압도적인 힘과 부의 경험을 선사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적 성취는 이슈타르 무네시탈 게 575 BC이다. 이 문의 벽은 눈부신 청색 유약을 바른 채색 벽돌 글레이즈 브레크로 마감되었으며 그 위에는 용, 황소, 사자 등 신성한 동물들이 부조로 표현되었다. 고도의 소성 서천 기술을 요구하는 이 기법은 흔한 흑벽돌을 화려하고 내구성 있는 예술적 매체로 탈바꿈시켰다. 한편 전설로만 전해지는 공중정원은 그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발전된 수력공학과 구조공학을 통해 자연을 극복하고 인공적인 낙원을 창조하려는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메소포타미아 건축은 취약성과 방어라는 역학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개방된 평야에 위치한 이 지역의 건축 형태 안으로 솟은 지구라트, 견고한 궁전 성체는 환경적,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이들의 기술은 흙이라는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물을 높이 쌓아 보호하는 데 집중되었다. 신바빌로니아의 채색 벽돌 기술은 이러한 재료적 한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취약한 재료인 흑벽돌을 영구적이고 방수가 되며 화려한 색채를 지닌 제국의 표현 매체로 변환시킨 기술적 초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슈타르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술적 숙련도와 문화적 회복력의 선언이며 재료적 결핍의 역사를 인공적 화려함의 스펙터클로 전환시킨 상징물이다. 주장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의 출현. 중앙집권적 제국과는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진 지역들에서는 새로운 건축적 해법과 형태가 등장했다. 덜 중앙집권화되고 군사적 역량이나 시민적 정체성에 더 초점을 맞춘 이 사회들은 건축의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3점. 에게의 청동기 시대 상무적 세계의 건축. 미케네 문명. 1600-1100 BC은 에게의 크레타 미노아 문명의 평화롭고 개방적인 성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전쟁과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무적 쌍우다 사회의 건축을 발전시켰다. 전사왕들의 요새, 미케네 성체. 비케네와 티리스 같은 미케네 문명의 중심지들은 방어에 용이한 언덕 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 즉 성체에 대달랐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클롭스 성벽 세클로핀 메이선리이다. 거칠게 다듬거나 가공하지 않은 거대한 석회암 바위를 쌓아 만든 이 성벽은 너무나 거대하여 후대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의 거인족 키클롭스 세클롭스가 지었다고 믿을 정도였다. 이 기술은 엄청난 두께의 위압적인 방어벽을 만들어냈다. 석조 구조의 혁신. 미케네인들은 단순한 성벽 축조를 넘어 정교한 석조 공학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는 아트레우스의 보고 트레셔리 of Atreus, 1250 BC로 알려진 톨로스탈로스, 즉 벌집 무덤이다. 이 무덤은 정교하게 절단된 석재를 점차 안쪽으로 쌓아 올리는 코벨링 콜벨링 기법으로 거대한 원형의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100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지대 없는 내부 공간으로 남았다. 돌로 마감된 긴 지닌모드로모스는 무덤으로 향하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케네 성의 사자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혁신을 볼 수 있다. 문 위에 거대한 상인방 근처에 가해진 하중을 줄이기 위해 석공들은 상인방 바로 위에 삼각형의 공간을 비워두고 그곳을 더 가벼운 조각된 석판으로 채웠다. 이 하중 경감의 삼각형을 리빙 트라이앵글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하고 완미적인 공학적 해법으로 후대 그리스 건축의 구조적 논리를 예고한다. 고전 신전의 씨앗, 메가론. 비케네 궁전의 심장부에는 메가론이라는 독특한 건축 단위가 있었다. 메가론은 기둥이 있는 현관 포르치, 전실 베스티뷰, 그리고 중앙에 4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화로가 있는 주실 메인 하우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공간이었다. 이곳은 왕의 옥좌가 놓인 공식적인 의전 공간이었다. 현관, 전실, 주실로 이어지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축적 구성의 평면은 훗날 그리스 신전의 기본 평면, 즉 프로나오스 현관과 나오스켈라 주실의 원형이 되었다. 비케네 건축은 계층적이고 상무적인 사회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 주된 관심사는 방어, 지배 엘리트를 위한 기념비성, 그리고 암미적 구조 공학에 대한 초기 실험에 있었다. 비케네의 건축은 근동의 궁전 문화와 후기, 그리스의 시민 문화 사이의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사문 위의 하중 경감 삼각형과 톨로스 무덤의 코베라치는 서양 건축 사상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낸다. 주로 압축력만을 다루는 이집트의 정적인 가구식 구조와 달리 이런 미케네의 혁신은 능력을 관리하고 공간을 둘러싸기 위한 역동적인 해법이다. 기은 구조적 힘인장, 전단에 대한 초기적 이해와 순수한 질량이 아닌 기하학적 논리를 통해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충동은 훗날 고도로 체계화되고 지적으로 엄격한 고전기, 그리스 신전 건축으로 꽃피울 씨앗이었다. 메가론이 형태를 제공했다면 하중 경감 삼각형은 지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 것이다. 4점. 그리스 신전의 기원 목재에서 석재로, 궁전에서 폴리스로. 미케네 문명의 붕괴 이후 에게의 지역은 수백 년간의 암흑기를 거쳤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단위인 폴리스, 도시국가가 탄생했고 건축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던 메가론은 이제 시민 공동체의 종교적 중심지인 신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메가론에서 신전으로의 전환과 석조화. 미케네 문명의 붕괴 이후에도 메가론의 건축 형식은 살아남아 신들의 집을 위한 기본 평면으로 계승되었다. 지배자의 홀이었던 공간이 공동체의 성스러운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 것이다. 기원전 9회 8세기의 초기 신전들은 진흙 벽돌과 목재로 지어진 소박한 구조물이었다. 기원전 7세기경 신전은 석재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석조 건축물이 이전 목조 건축물의 형태와 세부 장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석조화 페트리피케이션 또는 석화레세피케이션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그리스 건축의 독특한 특징을 낳았다. 도리아식 오더 더렉 오더, 그리스 본토에서 발전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건축 양식 오더이다. 주조 베이스가 없는 통통한 기둥, 수직 홈플루링, 단순한 접시 모양의 주도 에키누스와 아바쿠스. 그리고 목조들보의 끝을 형상화한 트리글리프와 원래는 비어있던 공간이었던 메토프가 교차하는 프리즈 프리즈가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남성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오니아식 오더 야닉 오더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의 섬들에서 발전했으며 더 가늘고 우아한 형태를 띈다. 주초가 있는 기둥, 더 많은 수의 홈, 그리고 양머리 장식처럼 생긴 두루마리 모양 버들의 독특한 주두가 특징이다.
프리즈는 조각으로 채워진 연속적인 띠 형태를 띈다. 여성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오더들은 단순한 장식 양식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딜의 체계였다. 기둥의 직경은 종종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의 치수를 결정하는 기본 단위 모듈로 사용되어 조화롭고 통합된 전체를 만들어냈다. 시민 펄렛을 위한 건축.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이 왕궁 단지 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그리스 신전은 일반적으로 아크로폴리스 도시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아고라 광장을 내려다보는 독립된 기념물이었다. 종교의식은 신전 외부의 제단에서 거행되었다. 신전 자체는 신상의 집이자 도시국가의 보물창고였다. 따라서 건축의 주된 초점은 시민들이 모든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내부 형태, 즉 완벽한 미래를 갖춘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리스 건축가들은 시각적 착시를 교정하기 위한 정교한 기법들을 사용했다. 기둥은 멀리서 보았을 때 직선으로 보이도록 미세한 베어린을 다시 쓸 주었고, 기산 스타일로베이트는 중앙부가 처져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살짝 위로 휘게 만들었으며, 모서리 기둥은 다른 기둥들보다 약간 더 두껍게 만들었다. 이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각적 완벽성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 신전과 건축 오더의 발전은 건축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전환을 의미한다. 건축은 신적인 절대 권력의 표현에서 벗어나 폴리스의 이상조화, 비례, 지적 질서를 구현하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척도의 시민적 자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신전의 형태는 우주적 다이어그램이 아닌 인간의 거주 공간인 메가론에서 유래했으며 그 설계는 오더라고 불리는 수학적 비례 체계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한 엔타시스와 같은 착시 교정 기법은 인간의 시각적 경험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여준다. 이집트 신전이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간 내적, 행렬적 경험을 위해 설계되고 인간을 압도하는 척도를 가졌다면 그리스 신전은 시민에 의해 외부에서 감상되는 대상이며 인간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척도를 가졌다. 따라서 그리스 신전은 로고스 러거스, 이성, 질서의 건축적 구현이다. 오더의 체계화는 철학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형태 속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신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우주 속 인간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었다. 그 위치는 신적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를 인지하고 창조하는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건축이다. 5점 동아시아 건축의 기초 고대 중국의 흘, 나무, 그리고 기원전 1500년경 황하 유역에서는 상상나라가 청동기 문명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고 이후 주로나라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서양의 석조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흙과 나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건축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도시 계획과 궁전 건축. 상나라 후기 수도인 은어인슈 유적은 궁전, 신전, 공방, 주거지 등이 뚜렷하게 구분된 대규모 도시의 존재를 보여주며 이는 복잡한 사회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상류층 건축의 핵심은 남북축을 따라 배치된 궁전사원 복합단지였다. 건물들은 여러 개의 안뜰거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이 원칙은 이후 수천 년간 중국 건축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 핵심 기술 판축과 목조 가구식 구조. 판축반로 성벽, 기단, 담장 등을 축조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나무판으로 만든 틀 안에 흙이나 모래를 겹겹이 부어넣고 공이로 단단하게 다져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놀라운 밀도와 내구성을 지닌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다. 이 기술 덕분에 흙으로 거대한 기란을 조성하고 그 위에 목조 건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목조 가구식 구조 모자오, 짜고 실거자오 건물 자체의 구조는 정교한 목조 가구식 구조 퍼 스탠드 엔터 팀버 프레임이었다. 기둥이 볼을 받치고 보가 다시 지붕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좋은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 역할만 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었고 지진에도 강한 탄력성을 보였다. 특히 장부 제너와 장부 구멍 몰렛을 이용한 이음과 맞춤 기술이 고도 발달하여 금속 못 없이도 견고한 결합이 가능했다. 지붕 기와의 혁명. 주나라 시대에 발명되어 널리 보급된 구은기와는 건축사에서 혁명적인 발전이었다. 기와가 발명되기 이전에 지붕은 지피나 풀로 엮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내구성이 약하고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기와는 영구적이고 방수가 가능한 지붕 재료를 제공했다. 이 목조 건물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시켰고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이 될 우아한 곡선 지붕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기와는 복잡한 목조 구도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생존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대 중국 건축은 하부 구조울과 상부 구조나무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된 기초 체계를 확립했다. 기와의 발명 후 완성된 이 이원적 시스템은 거대한 규모와 구조적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건축 언어를 창조했으며 이는 지상 세계의 질서와 우주적 조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육중한 판축 기단은 건물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 지상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반면 정교한 목조 구조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 전체 시스템은 모듈식이며 위계적이다이는 칸지엔의 개념과 후대 송나라 시대의 제분사이픈 제도에서 나타나며 그 뿌리는 이 시기에 있다. 기은체의 질서, 그리고 천명티엠미 사상을 강조했던 상주 시대의 위계적, 관료적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중국 건축은 이집트의 단일 석조 구조의 영속성이나 그리스의 외향적 조각 형태와는 다른 명확한 위계를 가진 부분들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 질서 잡힌 우주의 축소판이었다. 세장 비교 분석 기술 교류, 사회 구조, 그리고 한반도 고인돌. 이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별 분석을 종합하여 당시 세계 건축의 거시적 흐름과 문화 간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 거성 문화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6점 재료와 방법의 세계 비교 기술 개관.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 세계 각지의 문명은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건축 기술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기술적 패러다임들을 비교하면 각 문명의 핵심적인 특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지중해와 근동 지역은 활발한 교류의 장이었다. 디케네 이전의 미노아 문명은 이집트와 직접적인 교류를 받았으며 미케네 건축 역시 근동과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변형시켰다. 이후 그리스의 오리엔탈라이징 시기는 근동으로부터의 양식적 차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이 지역의 건축 발전은 상호작용과 확산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동아시아의 중국 목조 가구식 구조와 한반도의 고인돌 축조 기술은 이 시기 서양의 전통과 직접적인 기술적 전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대체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었다. 이은 보편적인 건축적 과제 공간의 창출, 기념비 성확보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과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해답을 찾아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표는 각 문명권의 건축 기술을 핵심적인 범주에 따라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공통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시점 세계 거성 문화 속 한반도, 고인돌의 위상. 세계 건축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고인돌은 독자적이고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은 궁전이나 신전이 아닌 무덤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념비적 건축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조상을 위한 건축. 한반도의 고인돌은 구조적 특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탁자식 북방식 잘 다듬어진 2개 이상의 판석으로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형태로 마치 탁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주로 한강 이북 지역에 분포한다. 기반식 바둑판식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낮은 받침돌들을 놓아 거대한 덮개돌을 받친 형태로 바둑판과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다. 개석식 지하에 무덤방 위에 받침돌 없이 덮개돌을 바로 얹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한다. 이 거대한 돌들을 채석나무 쇠기와 물을 이용, 운반 통나무 굴림대와 밧줄, 다수의 인력 활용,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은 상당한 수준의 공학 기술과 공동체적 조직력을 필요로 했다. 하나의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하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영향을 결집하고 사회적 질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 거성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50%가 밀집된 영실상부한 고인돌 문화의 중심지이다. 유럽의 거성 문화의 스톤헨지, 카르나크 열석능 환상열석 헨지나 열석 알라인먼트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유럽의 거성 문화가 시격으로는 기원전 4500년경으로 더 이르지만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 기원전 1500년경 시작은 고인돌이라는 특정 형식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와 밀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결론 기념비성의 평행세계.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에 이른 시기는 건축사에서 단일하고 선행겨진 진보의 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재료, 환경, 그리고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여러 사회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건축 언어를 창조해낸 심오한 다각화의 시대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주요 건축 패러다임은 이러한 다양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이집트 신정주의의 내향적이고 우주적인 건축은 영원불변의 신성한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다. 건축은 인간을 압도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신성함의 중심으로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 둘째, 그리스 폴리스의 외향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은 시민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했다. 건축은 인간의 지각과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조화와 비례의 원리를 담은 감상의 대상이자 철학적 선언이었다. 셋째, 한반도 거성 문화의 조상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인 건축은 혈연 집단의 권력과 정체성을 기념했다. 건축은 죽은 지도자를 기린 집단적 노동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영속성을 추구하는 제의적 행위의 결과물이었다.